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3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이 한번 요청에 의해서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요청을 받고 조금 제가 다루기에는 별 재미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금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좀 재밌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흥미롭게 좀 이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모르는 게 좀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이 어디에서 온 말인가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한자 말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고사라든지 또는 속담이라든지 이렇지 않느냐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태산, 명동, 서일필 이렇게 쓰죠. 태는 클 태자다. 산은 매산이다. 태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에 있는 산,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주 큰 산이다. 그리고 명동이다. 울명자, 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은 움직인다. 산이 크게 울고 움직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서, 쥐새끼 한 마리더라. 아주 우리가 말은 많이 씁니다. 그렇죠. 뜻을 보면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으로 예고는 거창하게 했으나 결과가 보잘것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올 것처럼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죠? 자, 우선 글자를 낱말을 잠깐 볼까요? 태산은 글자 그대로 보면 높고 큰 산이다. 보통 명사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우리가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는데 또 고유명사로 어떤 지명으로 보면 중국에 있는 타이산이라는 산, 그렇죠? 태산 있죠?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태산이라는 게 중국에 있는 산동성 중부의 타이산 산맥, 태산 산맥의 주봉이다. 예, 높이는 1500m 정도 되고 총 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중국 5대 명산의 하나인데 그 동학이다. 동쪽에 있는 동학으로 신성하게 여겨졌다. 그렇죠? 1987년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했다. 상당히 유명한 그런 산입니다. 자, 근데 이 태산 명동 서일필에 나오는 태산이 이 태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 우선 그리고 또 명동, 울명자와 움직일 동이에요. 크게 울리어 흔들린다. 그것이 명동이다. 특히 지진 따위가 일어났을 때 땅이 진동함을 이룬다. 그것을 명동이라 한다. 태산이 명동했다. 태산이 막 흔들리고 큰 소리를 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나온 것은 쥐 한 마리다. 쥐서자예요. 그렇죠? 쥐서. 좀 보기 힘든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건 이제 서일필의 필은 짝필이다. 짝이다. 그렇죠? 말이나 소를 세는 단위다. 말 한 필, 두 필, 이렇게 세는 단위다. 필적하다. 거의 대등하다. 예, 그렇죠? 필적할 만하다 할 때 쓰는 필적. 배필이다 할 때 짝이 되는 배우자를 배필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또는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라. 그렇죠? 태산이 명동했는데 서일필 뿐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흔히 다른 말로는 용두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용머리에 뱀꼬리다. 이렇게 되겠죠.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을 일으켜서 이제 용두삼이라는데 비슷하다. 비슷하지만은 어감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물론 쓸 때는 달리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보니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진 않다. 근데 이 말이 일본에서 온 말이다. 일본에서 번역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 자료를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이 전부 일본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정리한 것인데 썰입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에도 인터넷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첫째 썰은 로마의 개관시인인 호라티우스가 쓴 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호라티우스는 BC 65년에서 BC 8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말을 이 시론에 나오는 말을 한문으로 의역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걸 직역을 하다 보면 산들이 산고는 산통이죠. 뭔가 출산을 하는 것이죠. 산고 끝에 우스꽝스러운 생쥐 한 마리를 낳았다. 산들이 막 이렇게 출산한다고 난리예요.
보통 출산할 때 이제 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큰 소리가 나고 움직였는데 알고 보니 우스꽝스러운 생쥐 한 마리를 낳았다는 것이 실론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에서 번역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또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도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 따라서 디오게네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디오게네스는 호라티우스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다. 네. 한 300년일까요? 이전이다. 아니다. 이솝 우화에 나온다. 이솝은 이 사람들보다 또 한 300년 전, 호라티우스보다는 한 600년 전 사람이에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일본의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에 말하자면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후입니다. 그 시대에 이솝 우화가 일본으로 들어왔는데 같이 일본으로 도입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마지막 설은 다 설입니다. 일본의 막부 말기에 영어 또는 불어로 유입해서 번역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확실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떠돈다는 것을 제가 전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또 그냥 하나를 딱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 일본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대산명동서일필이다. 대산이 이렇게 우리는 태산으로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대산으로 번역했다. 큰 산이다. 그렇죠? 큰 산이 명동했는데 서일필이더라. 여기 이제 라틴은 이제 원문이 나온다. 이것이에요. 라틴이. 앞에서 호라티우스 문장에서 실론에 나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들이 해산을 하려는데 태어난 것은 우스꽝스러운 쥐 한 마리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 쪽으로도 보면 이제 산들이 쥐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을 일본에서는 대산명동서 일피를 하고 우리는 태산명동서 일피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솝 우화에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솝 우화에 보면 이제 내용이 제가 이것을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산이 해산을 앞두고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산이 뭔가 출산하려고 해. 크게 소리쳐. 산자락 여기저기에서는 숨죽이고 기대하였습니다. 아주 산자락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 그런데 산은 쥐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김희보 시인이 아마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그대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큰 소리를 치며 다니는 그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솝 우화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890년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1900년대 들어와서 사용되었지 않았겠느냐. 물론 이솝 우화에서 전래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는데 그 당시에 글쎄요. 이솝 우화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까지 들어있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지금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태산명동 서일필. 네, 태산이 소리치며 크게 요동을 쳐서 뭔가 대단할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쥐 한 마리가 톡 튀어나왔더라라는. 네.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허풍을 쳤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그런 우리가 말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만은 이 유래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